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연속해서 전 시간은 우리가 챕터 1에 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챕터 1에서 역시 VP, 즉 동사에 관해서 정리를 했는데 동사를 1, 2로 나눠서 살펴봤죠. 그래서 먼저 정리한 게 동사의 types, 동사의 종류에 관한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tense and aspect에서 동사의 시제와 시상에 관한 문제. 그래서 세 번째 어그리먼트에서 일치인데 일치와 화법에 관해서 자, 이렇게 한 것이 동사 1 챕터 우리가 1에서 보았던 내용들이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동사 역시 연속해서 보는데 챕터 2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VP 즉 동사 2에 관해서 2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죠. 그럼 여기 정리한 것이 lesson 4에 나오는 게 패서브 즉 수동태에 관한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죠. 제4과에 수동태가 나와 있고 레슨 5 제5과에 조동사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모달 버브스다 해서 조동사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레슨 6 제6과에 나오는 것이 이번엔 센텐스 타입 즉 문장 표현법에 관해서 센텐스 타입스에서 문장 종류 즉 문장 표현법 자, 이것이 이번 시간에 정리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단 챕터 1과 챕터 2 하면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전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정리가 된다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각 분야의 중요한 것들을 합치면 영문법의 전체적 윤곽을 살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정리하는 이제 레슨 4 수동태부터 진도를 살펴보죠. 표제 95페이지가 되겠죠? 자, 그럼 레슨 4에 나오는 수동태. 자, 수동태는 뭐냐 하면 먼저 태라는 개념을 참고로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죠. 태가 뭘까? 태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받는 형태를 우리가 태다 이렇게 불러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어떻게 받느냐?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장이 성립될 때 앞에서 즉 VP 안에서 뭘 배웠냐면 어떤 동사가 설정이 되면 그 동사에 따라서 뒷부분의 내용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는 하위 범주들이 이제 결정된다. 즉 어떤 동사를 쓰면 목적어를 써야 되고 어떤 동사를 쓰면 목적어를 안 써야 되고 또 어떤 동사를 쓰면 목적어 2개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BP1에서 주로 생각했던 내용이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어떤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쓰면 주어와 관계를 따지는 거죠. 주어와 관계를 따져서 주어가 맞느냐 틀리냐 적합성 문제를 따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주어의 적합성 문제를 따지는 경우도 있게 된다. 자, 이런 문제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당하는 거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적합성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일 이제 여기다 골프를 주어로 쓰고 골프 동사를 랩트로 썼어요. 그럼 이 문장은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여기에 주어와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랩이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야? 자동사니까 맞잖아요.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골프가 웃었다. 이런 말은 언어 상식상 존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동사를 썼을 때 그 동사 앞에 주어도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웃다는 것은 적어도 주어가 뭐에 돼요? 무생물이 아니라 적어도 생물체. 다시 말하면 애니메이트가 나와야 일반적으로 이 내용이
맞다. 생명체가 웃는다. 이런 개념은 있지만 골프가 웃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사와 주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먼저 지금 사고에서 정리하는 것은 저렇게 이제 주어가 존재했을 때 동사의 관계가 과연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냐, 스스로냐, 아니면 오히려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당하는 것이냐. 자, 이것을 따지는 것을 우리가 태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럼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을 능동태라 부르게 되는데, 그럼 능동태는 그냥 동사 그대로 쓰는 거야. 동사 그대로 사용하니까 이건 별 문제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주어가 오히려 동사의 동작을 당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린 수동태라는 용어로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수동태다. 근데 이 수동태가 되려면 동사의 꼴이 변해야죠. 즉 동사를 그대로 쓰면 능동태가 된 것이고 동사의 꼴을 변화시킨 것이 수동태인데, 그러면 수동태의 동사의 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가장 핵심 되는 거예요. 아, 수동태의 동사의 꼴은 어떻게 해야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당했다는 표현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죠. 이것은 당연히 비동사에다 동사의 과거분사형, 즉 비동사의 동사 en형을 쓰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당했다는 표현이다. 즉 수동태의 동사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동태의 동사꼴이 어떻게 생겼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과거분사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비동사 PP다. 아니면 비동사 플러스 동사 EN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수동태의 동사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능동과 수동의 기본적 개념이 됐고, 그럼 교재 진도에 있듯이 먼저 수동태 작성 방법을 생각해 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수동태에서 배울 내용은 첫째, 수동태 작성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능동문은 어떻게 수동태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리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쭉 뒤로 가면 표현상 유의할 수동태들이 있다 이 말이죠. 유의할 구문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 영어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 get 동사의 수동태, 즉 원래 수동태란 아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과거분사를 했잖아요. 근데 get 동사를 써놓고도 수동태라는 개념이 가끔 이제 언급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건 뭔지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동태 분야는 크게 수동태의 작성 방법, 그 다음 표현상 유의할 구문, get 동사의 수동태. 그렇지만 get 동사의 수동태는 주로 참고사항이고 수동태의 작성과 표현상 유의할 구문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수동태를 정리해야 되는데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먼저 일반문, 즉 일반 문장의 수동태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반 문장의 수동태는 어떻게 쓸까? 그러면 정말 일반 문장이 되는 기초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교재 95페이지의 문장들을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일반문의 수동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동태, 능동태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자, 거기다 색연필. 능동문의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이런 구조가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 그럴 때 동사의 입장에서 이 주어가 뭐예요? 행위자가 되는 거죠. 행위자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목적어는 주로 대상, 그렇죠? 대상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대상어가 주어로, 대상어를 주어로 생각하는 것이 수동태다. 수동태는 대상어가 주어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잡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반드시 목적어가 존재해야만, 능동문에 목적어가 존재해야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일 일반 문장을 수동태로 쓸 때는 일반문의 목적어를
반드시 수동태의 주어로 설정하게 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동사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당연히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즉 비동사 플러스 동사 EN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능동의 주어는 어떻게 만들까? 이것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만들어서 문장 뒤로 보내게 돼요. 물론 무조건 맨 뒤로 보내는 건 아니고 순서가 있지만 이건 뒤에서 배우고, by 플러스 목적격, 능동의 주어는 by 목적격에 대해서 수식어가 되죠. 전사부터 쓰니까. 그래서 뒤쪽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세요. 어렵잖아요. A hunter caught a bear. 이렇게 쓰면 사냥꾼이 곰을 잡았다. 그럼 이거 수동태로 해보세요. 그럼 우리말로 해보면 더 쉽죠. 사냥꾼이 곰을 잡았다를 곰은을 주어로 해서 해보세요. 곰은 사냥꾼에 의해 잡혔다. 영어 순서로 쓰면 곰은 잡혔다, 사냥꾼에 의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곰을 주어로 쓰면 a bear. 그리고 잡았다를 잡혔다로 써야 돼요. 이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be caught다. 비동사 과거분사니까. 근데 be가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be도 과거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가 단수니까 즉 bear 어떻게 써야 돼요? be caught에서 be가 was가 되죠. was caught. 그러면 곰은 잡혔다. 그럼 한 사냥꾼에 의해서가 뭐예요? by니까 by a hunter.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간단히 a bear was caught by a hunter. 이렇게 쓰면 능동구문을 수동태로 만든 것이다.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예문. The president accepted his new idea. 즉, 그 회장은 그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되죠? 채택했다. 자, 이걸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먼저 수동태를 결정할 때는 능동문에 목적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느 게 목적어냐? 그럼 his new idea, 그의 새로운 생각은. 그 다음 동사는 채택했다를 수동태로 쓰면 채택되었다가 되겠죠. 역시 be, pp인데 과거니까 was accepted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his new idea was accepted. 그럼 회장에 의해서 당연히 by the president을 뒤에다 쓰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예문을 보세요. They left at the little shabby boy. 이렇게 했죠. 자, 이때 left at은 비웃다겠죠. 그러면 자, they left at the little shabby boy.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뭘 써라? 수동태를 써라.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돼요? 수동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의 목적어가 뭘까 찾아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랩이란 동사는 웃다 해서 랩은 자동사잖아요. 그러면 자동사 때는 수동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랩 at이 비웃다가 되겠죠. 그럼 어느 게 목적어가 되는 거야? The little shabby boy. 그래서 그 불쌍한, 작은 불쌍한 소년, 작은 남루한 소년,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수동태 하면 The little shabby boy. 그럼 웃었다를, 비웃었다를 수동태로 쓰면 비웃음을 당했다니까 일단은 무조건 be lept가 비동사 과거분사인데 be lept만 쓰면 웃어줬다예요. 이게 아니고 이게 반드시 붙어야 비웃어졌다, 비웃음을 당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들에 의해서. 뭐 그들에 의해서는 일반 사람이니까 안 써도 무방해요. 즉 그 꼬마 소녀는, 남란 소녀는 비웃음을 당했다 이렇게 써도 되니까 그들에 의해서는 꼭 안 써도 된다. 근데 B는 그대로 B라고 놔두면 안 되겠죠. 시제가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과거니까 당연히 was wrapped. 자, 이 동사꼴이 아주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수동태 작성 요령이죠. 자, 다음은 그렇다면 좀 더 동사꼴이 복잡한 형태의 수동태를 만들어 보는 거야. 즉 진행형의 수동태는 어떻게 쓸까 하는 문제를 따져보자 이 말이죠. 진행형의 수동태를 생각해 보세요. 자,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요. He is reading a book 이렇게 나오죠. 자, he is reading a book. 자, 곧 간단히 한 문제 연습을 해볼까요? He is
reading of 그는 책을 읽고 있다. 자, 이걸 수동태로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 자, 능동의 목적을 먼저 찾아서 그러면 이때 어북이 역시 목적어임을 알 수 있죠. 책은 그럼 그는 책을 읽고 있다를 우리말의 수동태로 써도 책은 그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다. 즉 읽고 있다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읽고 있다가 수동태가 되면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책은 읽혀지고 있다. 그에 의해서 by he라고 쓰면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전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야 되니까 반드시 by him 이렇게 되겠죠. 책은 그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다. 그러면 동사꼴이 복잡하니까 수동태가 바로 생각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수동태는 무조건 be PP했다. be 과거 분사를 했다. 그래서 be read. 그리고 이 be가 시제 표시라니까 여기 시제가 현재 진행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be를 현재 진행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a book is being read가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걸 무조건 기계적으로 be, being, pp라고 암기할 필요는 없게 되겠어요. 비동사 pp에 비동사의 시제만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행의 수동태도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96페이지의 내용을 또 생각해보죠. Daddy is watering the garden. 그래서 아빠가 지금 정원에 water가 동사로 쓰인 거죠. water. 이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명사로서 물이다 했는데 동사로 쓰면 물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빠는 정원에 물을 주고 계시다. 그럼 정원은 지금 물이 주어지고 있죠? 아빠에 의해서. 어떻게 써야 돼요? The garden. 그리고 동사는 is watering을 수동태로 쓰면 be watered가 되고 be를 진행으로 쓰니까 is being watered. is being watered. 즉 물이 주어지고 있다. 아빠에 의해서 by daddy.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다음 내용은 They were discussing the educational policy. 그들은 교육 정책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능동의 목적어를 수동의 쪽으로 하니까 교육 정책은 이 되겠죠. The educational policy. 그 교육 정책은 토론되고 있다를 써야 되겠죠. 원래 진행은 were discussing이니까 여기서는 be discussed 이렇게 써야 되겠죠. be discussed라고 써야 되고, 근데 be discussed에서 비동사가 진행이니까 was 과거가 되겠죠. 근데 was being discussed라고 써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진행의 수동태는 가볍게 정리가 되겠죠. 이제 완료형의 수동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완료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럴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완료와 즉 수동을 같이 정리를 해둘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의문을 가지고 연습해 보죠. I have finished the work. 나는 그 일을 마쳤다. 자, 이걸 수동태로 해봐라. 그러면 먼저 한 문제 같이 해보죠. I have finished the work. 나는 그 일을 마쳤다. 그럼 수동태로 써라. 그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일은 능동의 목적어가 수동의 주어가 된다. 그럼 중요한 것은 마쳤다를 수동태로 쓰면 뭐예요? 맞춰졌다. 그 일은 맞춰졌다. 그리고 나에 의해서니까 by me가 되겠죠. 그 일은 나에 의해서 맞춰졌다. 근데 동사꼴이 언뜻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be, pp라는 기본 개념을 생각해야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finished. 그리고 이 be를 시제해 보니까 현재 완료니까 이것도 have 동사 pp를 쓴다. have가 단수니까 has pp니까 en. 그럼 결국은 완료형의 수동태는 have pp가 수동태가 되면 사이에 뭐가 첨가된 형태예요? 결과적으로 빈만 더 첨가가 됐더라.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말로 연습해도 되겠죠? 자, 이번엔 they have discussed. 즉, 그들은 토론했다. The environmental problem. 환경 문제를. 그럼 수동태로 해보세요. 그 환경 문제는 the environmental problem. 그럼 토론되었다. be discussed가 있는데 be가 현재 완료니까 has been
has pp니까 has been discussed. 그들에 의해서 by them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we couldn't have overheard the talk.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톡은 자세한 이야기니까 대화겠죠. 그들의 대화를 overheard, overhear가 엿듣다요. 엿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쓴 거죠. 엿듣고 싶었는데 엿들을 수가 없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즉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뜻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수동태로 쓰면 their talk, 즉 그들의 말은, 즉 엿듣지 말았어야만 한다. 아니면 엿들 수 없었다. 우리들에 의해서라고 정리하겠죠. their talk, couldn't, 조동사는 그대로 써요. 그리고 비동사 pp니까 be overheard를 쓰겠죠. be overheard. 그리고 여기에 be가 완료니까 have been. 지금 동사의 꼴이 좀 길게 돼 있죠. 왜냐하면 조동사가 거기에 있어서 즉 couldn't를 쓰고 나서 지금 have overheard라고 돼 있으니까 overhear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couldn't는 그대로 쓰고 여기에 be pp가 있으니까 have been, 빈만 더 첨가된다 그랬으니까 been 역시 overheard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이게 나중에 동사의 꼴이 좀 특이하죠. 뒤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could have pp는 has 했는데 하지 못했다. couldn't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 이런 말이 돼요.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했다. 그럼 결국 해석하면 그들의 대화는 우리들에 의해서 엿들어지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엿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네 번째 명령문의 수동태. 자, 명령문의 수동태는 어떻게 할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어렵지 않게 이것도 자, 만일 교재에 있듯이 open the door. 자, 문을 열어라. 수동태로 써보세요. 그러면 옛날 교재 같으면 이게 어떤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let 플러스 목적격 플러스 be 플러스 pp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무조건 암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불편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명령문의 수동태를 일일이 암기하지 말고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open the door, 문 열어를 수동태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주어는 유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거죠. 즉 그러면 능동의 목조가 수동의 조가 되니까 더 도어가 되겠죠. 일단은 소문자로 써서 더 도어, 문은 열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겠죠. 문을 열려줘라. 그러면 동사는 비동사 pp가 되니까 be opened. 근데 2인칭 명령은 아직 물론 이제 문장의 종류를 다 하지 않았지만 2인칭 명령은 주어를 안 쓰고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야. 근데 1, 3인칭의 명령은 이렇게 1인칭 목적격, 3인칭 목적격 이런 게 있다. 그럴 때는 그 앞에 let만 첨가를 하시면 돼요. let the door be opened. 그러면 문이 열려져라 이렇게 수동태가 된 거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명령문의 수동태는 목적어를 그대로 주어로 쓰는 건 똑같죠. 그리고 동사 be, pp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명령문이 안 되니까 1, 3인칭의 경우 let를 첨가해서 쓴다. 이게 핵심이죠. 자, 명령문의 수동태는 수동태를 한 다음 let가 있어야 된다는 게 반드시 중요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일반 대화에서 이런 명령문을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 이제 만드는 방법만 가볍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자, 이때 이렇게 나왔어요. Go there at once. 자, 이렇게 쓰고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시험 문제 나왔다. 즉시 거기에 가거라. 즉시 거기에 가거라. 수동태를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 뭐라고 써야 돼요? 나 못해.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나 못해. 그죠? 왜냐하면 아니면 답 없음. 뭐 이제 정상적으로 쓰면 답 없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없음 의미 있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수동태라는 것은 목조가 있어야, 능동의 목조가 있어야 수동문이 되니까 그 데어 에런스는 데어도 부사고 at once도 부사고, 그럼 동사 수식어만 잔뜩 있지 목조가 없어요. 이렇게 목조가 없는 구문은 수동태 정리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함정에 빠지면 않는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 Cut this apple into two pieces. 자, 이 사과를 두 쪽으로 쪼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과 두 책으로 쪼개줘라. 이렇게 만들겠죠. 그럼 먼저 1~3인칭이니까 무조건 let를 붙이고 봐요. Let this apple. 됐어요. Let this apple 썼죠. 그럼 동사는 be cut이니까 be cut. 컷을 be cut만 만들면 돼요. Let this apple be cut into two pieces. 이렇게 쓰면 이 사과 두 쪽으로 쪼개지게 하라 라는 개념이 정리가 된다. 그럼 명령문의 수동태는 어렵지 않겠죠? 즉 let만 첨가해서 시작을 하면 명령문의 수동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97페이지에 5번에 있는 대절이 있는 구문의 수동태. 자, 여기를 여러분들은 별 표시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대절이 있는 구문의 수동태는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까? 라는 문제를 따져보자 이 말이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거기에 교재를 가지고 예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봐요. They say that he is busy. 자, 그들은 그가 바쁘다고 말한다. 이걸 수동태로 써봐라. 수동태로 써봐라. 그러면 기존 영어라는 말은 일본식 영어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워왔던 그런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능동의 목조가 수동의 주어니까 따라서 they가 주어고 say가 동사고 that이 목조가요. 그럼 목조가 능동의 목조가 수동의 주어니까 너무 길어요. 목조가 주어로 쓰려면. 그래서 가 주어 it를 쓰고, 자, 가 주어 it를 써서 이 동사는 비동사 BP니까 is said가 되겠죠. It is said. 그리고 물론 by them은 일반이니까 구태여 쓸 필요 없다고 보자 이 말이죠. 해석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it is said 썼으니까 뒤에다 진주어를 써서 that he is busy. 자,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가 바쁘다고 말해진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수동태를 쓰는 방법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수동태 방법은 현대 미국식 영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아요. 거의 안 쓰인다. 이건 그냥 이론상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구문의 수동태는 이렇게 안 쓰고 현대 영어에서 어떻게 쓰냐면, 자, 이게 중요하게 되죠. 현대 영어에서 자, 그들은 그가 바쁘다고 말한다. 그러면 거기서 자, 이 위의 문장에서 말하는 주체는 분명히 그들은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대상, 말을 듣는 대상은 that 소리 맞을까 아니면 he가 될까?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그가 바쁘다고 말한다 해서 그들이 말하는 대상은 that 소리가 아니라 he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즉 능동의 목조가 수동의 주어가 되는데 이 목조어라는 개념은 어떤 이론상 논리상 목조어라기보다는 대상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고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대화 대상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 구문의 주어는 he라고 써야 맞다. 수동태를 만들면.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 수동태를 he로 쓰고 뒤를 만들어 보는 거야. 자, 그들은 그가 바쁘다고 말한다를 그는. 그럼 여러분들은 더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는을 썼으니까 여기 주어를 썼으니까 동사를 그 다음 써야지. 주어를 썼으니까. 그럼 말한다가 뭐라고 돼요? 그는 말해 진다. 그는 말한다. 그는 말해 진다. 그들은 말한다가 그는 말해 진다. 이렇게 됐죠. 그럼 말해 진다까지 쓰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냐? 자, 그들은도 썼고 말하다도 썼고 that도 썼고 he도 쓴 거야. 그죠? 그럼 뭐가 남아요? 이제는 is
근데 is said가 본동사인데 여기다 is를 써요, 안 써요? 또 본동사를 쓸 리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대절을 수동태로 하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태 시험 문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죠. is busy는 그대로 busy. 그럼 해석하면 그가 바쁘다고 말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본동사 뒤에 또 본동사를 못 쓰니까 이걸 뭐로 바꾼다? 부정사로 바꾼다. 그럴 때 바꿀 때 동일 시제면 동일 시제, 이건 부정사편에서도 배우지만 여기도 현재 동일 시제잖아요. 이럴 때는 to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따라서 he's said to be busy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만일 앞선 시제면, 시제가 앞선 경우라면 시제는 to have pp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he's said to have been busy 이렇게 쓰면 시제가 앞서서 그가 바빴던 것처럼 바빴다고 말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바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고 말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대절의 수동태를 쓰려면 가주어 가목적으로 한 진목 가주어 진조를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대절 안의 주어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삼아라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교재 이해문 두 번째를 같이 연습해 보세요. 자, the villagers say, 그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The boy was brave. 그 소년이 용감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문을 수동태를 쓸 때 가주어 it를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주어로 써야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그 소년이 용감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 소년을 주어로 써라 이 말이죠. The boy. 그럼 그 소년은 말한다가 아니라 말해진다니까 The boy is said. 말해진다. 근데 다음에 was를 써야 돼요. was brave를 써야 되는데 is said가 동사니까 또 was를 또 본동사를 또 쓸 리가 없으니까 was를 부정사로 바꿔야죠. 근데 시제가 앞에는 현재, 뒤에는 과거다. 앞서 있다. 이럴 때는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have pp. 다시 말하면 the boy is said 다음에 to have pp니까 have been brave. 그 소년은 용감했다고 말해지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는 짓기 싫으면 그대로 by the villagers를 맨 뒤에 쓰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문. 자, 이게 문제가 이래도 옛날에 서울대 입시 문제가 있었을 때 서울대 입시 문제에 났던 자, 그 문제요. 자, 수동태를 쓰는 문제.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옛날에 서울대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시험 문제 출제냐면 다음 구문을 자, 이렇게 바꿔 써라. 자, 이렇게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그들은 말한다.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고. 그럼 그녀를 주로 해서 이 문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녀가 어디냐면 여기 they도 있고 he도 있고 her도 있는데 her밖에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주로 쓰지? 그럼 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이제 기존 풀이 방식으로 한다면 기존 풀이 방식으로 풀이대로 한다면 이걸 일단 1차 수동태로 쓰겠죠. 수동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they가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니까 따라서 가 주어를 써서 it is said by 되면 생략하고 that 진주어를 이제 썼죠. that he loved her 이렇게 해서 이게 진주어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또 주어가 이게 주어가 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또 바꿔야죠. 그래서 2차 수동태를 또 바꾸는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밖에 풀 방법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it is said 여기에 대절 안에 수동태를 또 바꿔보니까 he loved her는 수동태를 쓰면 어떻게 돼요? She was loved by him 이렇게 되겠죠? by him. 자, 그녀는 그에 의해서 사랑받았다고 말해진다. 그럼 이거를 또 단문화 시켜야죠. 그래서 와
서울대 시험 문제가 어렵다. 그런 게 이렇게 주관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걸 단문화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대설 안에 주어 she를 맨 앞으로 써서 she is sad. she is sad. 자, she is sad까지 쓰면 여기까지 다 쓴 거예요. 그럼 was를 써야 되니까 시제가 앞서 있으니까 뭐라고 쓰겠어요? to have been. 그렇죠? to have been loved by him.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별 문제 아니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렇게 어려운 무슨 수학 풀이가 아니죠. 칠판을 몇 줄 아니면 칠판 하나를 다 차지할 정도의 풀이 과정을 거치는 게 언어가 아니다. 언어는 가볍게 대화다. 그럼 대화를 풀 수 있어야 되죠. 즉 여기 보니까 그들은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그를 주어로 해서 이거 구문을 쓰면 그는 말해진다. 어떻게 쓰겠어요? 그는 말해진다. 그죠? to 사랑했다고 have loved her.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해진다. 그럼 이걸 거꾸로 그녀를 주어로 해보세요. 그녀는 역시 말해진다예요. 말해진다. 그럼 사랑했다고 해요? 사랑받았다고 해요? 사랑받았다고 따라서 have BP를 수동태로 쓰면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빈만 더 들어가니까 to have been loved. 그럼 누구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죠? by him. 그저는 그에 의해서 사랑받았다고 말해진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소개한 것은 일반 수동태란 무조건 공식으로, 그러니까 영문법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영어 책들이 무조건 암기하게 되는데 암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니까 언어의 논리, 그것만 알면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라 이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해다. 그래서 지금 수동태 작성에서 대절이 있는 구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6번째, 의문사가 있을 때 수동태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엔 의문사 있는 구문. 그럼 이제 이때는 의문사가 있으니까 이 의문사가 주어냐 아니면 의문사가 목적어냐 의문사가 부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의문사 주어 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깼습니까? 수동태로 해보세요. 우리말로 해보면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창문을 깼습니까? 그럼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창문은 깨어졌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는 by whom이에요. by whom. 창문은 또 윈도우 깨어졌다. 깼다를 수동태로 쓰면 깨어졌다. 그럼 과거니까 was broken. 근데 물음표를 찍으려면 동사가 주 앞으로 도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 창문은 깨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게 의문사 주어 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말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만일 의문사가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수동태를 쓰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교재를 보세요. What do you call, 먼저 목적으로 생각해서 하나 띄워서 What did Tom buy? 이걸 생각해보세요. What did Tom buy at the store? What did Tom buy at the store? 즉, 탐은 그 가게에서 무엇을 샀습니까? 이걸 수동태로 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말로 해보세요. 탐은 무엇을 샀습니까? 그 가게에서는 뭐 수식어니까 탐은 무엇을 샀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탐에 의해서 사졌습니까? 이렇게 되겠잖아요. 무엇을이나 무엇이가 who나 whom이 아니면 그대로 똑같잖아요. what, 그대로 썼어요. 무엇이, 요건 지금 목적으로 쓰인 거고 요건 주어예요. 자, 무엇이 사졌습니까? 했으니까 과거인데 비동사 PP니까 was bought. 무엇이 사졌냐? 탐에 의해서
by time. 그 가게에서 at the sto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at is bought by Tom at the store? 무엇이 사졌습니까? 그 가게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사편에 가면 by Tom도 부사오고 그리고 at the store도 부사오죠. 부사어가 둘 이상 있을 때는 장소, 이거는 정도나 방법 이렇게 되죠. 그럼 원래는 장소 부사어가 굉장히 길지 않으면 정도나 방법보단 뒤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시간보다 물론 앞으로 가죠. 이건 이제 부사편에서 배우는데 What is bought at the store by Tom 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의문사 목적어 때 수동태를 쓰는 방법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엔 의문사가 보라든지 의문사가 부사 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의문사 보 What do you call this tree? 자, 그러면 해석하면 당신은 이 나무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이 나무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수동태로 해보세요. 그럼 이 나무를 했으니까 이 나무는 무엇이라고? 이 무엇이라고는 목적격 보는데 변함이 없어요. 무엇이라고? 이 나무는 이 나무가 this tree죠. 이 나무는 불리워집니까? 불리워집니까? is called. 현재니까. 당신에 의해서는 쓸 필요 없겠죠. 일반적이니까. 그럼 이 나무는 불리워집니까? 라고 써야 되니까 what is를 앞으로 보내서 what is this tree called? 이 나무는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그러면 의문사 보나 의문사 부사 같은 건 그대로 쓰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의문사가 있는 구문의 수동태를 쓰려면 이때 의문사가 주어인지 아니면 보어인지 목적어인지를 따져야 된다. 그렇지만 이것도 따질 필요 없는 게 우리말로 수동태를 해보면 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영어의 수동태 실력이 된 거예요. 단지 영어의 특색이 동사를 비동사 PP로 쓰고 어수는 어떻게 쓰고 이 개념만 알면 수동태 문제는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Where did you get the information? 당신은 어디서 그 정보를 얻었습니까? 그럼 수동태로 해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그 정보를 얻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디서 그 정보는 얻어졌습니까? 뭐 당신에 의해서는 쓸 필요 없겠죠. 그럼 어디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왜요? 그 정보는 얻어졌냐 하면 the information was got. 그죠? 과거니까 was got. was를 앞으로 보내야 되겠죠? Where was the information got? 즉 그 정보는 어디서 얻어졌습니까? 이렇게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의문사가 이제 나왔을 때는 그것을 주어냐, 보어냐, 목적어냐 이런 개념으로 따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98페이지에 수동문에서 자, 우리는 아까 능동의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서 능동의 주어는 수동태가 되면 by 목적격이 되어서 뒤로 간다 그랬죠. 근데 뒤로 가는데 막 생략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by 목적격을 안 쓰는 경우는 언제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건 별로 어렵잖아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1번 능동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일 때 아까 이 나무는 당신은 이 나무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면은 당신에 의해서는 안 써도 그냥 이 나무는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by us, by you, by one, by them, by people 이것이 일반인적 개념은 쓰지 말라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we should keep our promise.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하고 써야지 우리에 의해서는 꼭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our promise should be kept 라고 쓰면 되지 by us는 꼭 쓸 필요 없다. 그림을 알 수 있죠. 또 사람들은 그 소년의 노력을 비웃었다 할 때 people laughed at the boy's effort. 그 소년의 노력은 비웃어졌다 이렇게 하지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안 써도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들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욕했다. 그러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은 욕을 먹었다.
라고 써야지 꼭 그들에 의해서는 구태여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능동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 때 바이 목적격 안 쓴다. 그 다음 두 번째, 능동의 주어가 불명확하거나 의식될 필요가 없을 때는 당연히 쓸 필요가 없겠죠. 무슨 말이냐. 자, 만약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구문을 쓰는데 Our uncle was killed in the Korean War. 자, 만일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아저씨는 한국 전쟁에서 살해되었다. 자, 이런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동태죠, 구문이. 그러니까 능동을 만들기 위해서 능동문을 찾아보라 하면 원래 능동문의 주어는 바이 목적격이잖아요. 그래서 바이 목적격을 생각하면서 없으니까 누가 죽였다. 나의 아저씨를, 엉클, 우리 아저씨를 죽였다. In the Korean War. 그럼 한국 전쟁에서 누가 우리 아저씨를 죽였다. 자, 이 능동문이 성립되려면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 아저씨를 죽인 장본인을 찾아야 돼요. 인민군이 죽였는지, 중공군이 죽였는지, 아니면 동상걸려 죽었는지, 또는 가다가 산에서 굶어 죽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아저씨가를 누가 죽였을까 하고 찾을 때까지는 이 능동문은 영원히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 불가능하죠. 쉽게 말해서 능동의 주어를 도무지 할 수 없을 때는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She was robbed of her purse. 자, 그 여자는 지갑을 빼앗겼어요. 그럼 이걸 수동태로, 그러니까 능동태로 써봐라. 그럼 누가 능동태로 쓰니까 누가 빼앗았다. 그녀에게서 of her purse. 그녀의 지갑을 이렇게 썼을 때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도둑이나 강도나 이걸 꼭 밝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필요하다. 당한 사람이 억울한 거지 빼앗은 사람을 주어로 쓸 일은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능동문에 주어를 쓸 필요도 없고 또 아니면 수동태로 써도 바이 목적격을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바이 목적격을 안 쓰는 경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능동문의 일반문의 수동태 작성 문제는 거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다음에 그 바이를 안 쓰는 수고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